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이름부터가 광의 나라였죠. 오직 남성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유교적 가르침은 여성에게 순종과 내조의 덕목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엄격한 유교 사회 속에서 왕실의 여인들은 그저 왕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이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역사의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왕보다 더 강력한 힘을 휘두르며 조선의 운명을 좌우했던 겨인 왕들이 존재했으니까요. 그들은 비록 왕좌에 앉지는 못했지만 왕을 움직였고 왕실을 지배했으며 심지어는 한 나라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 혹은 왕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왕실의 가장 높은 곳에 섰던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토록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었고 또 어떻게 그 권력을 유지하며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어 나갔을까요? 단순한 왕비나 대비가 아닌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들의 드라마틱하고도 치열한 삶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가장 먼저 만나볼 인물은 바로 조선 중기, 섭정의 시대를 열었던 문정왕후입니다. 그녀는 명종의 어머니로서 어린 왕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며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여인이죠. 명종이 채 성인이 되기도 전 그는 어머니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됩니다. 문정왕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외척 윤원영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자신의 동생인 윤원영을 조정의 요직에 앉히고 그를 앞세워 정적들을 제거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어린 명종의 눈에는 아마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위험 있는 모습 뒤편으로 신하들 사이에서는 권력을 향한 냉혹한 암투가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문정왕후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특히 문정왕후는 유교를 국시로 삼았던 조선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불교 중흥을 시도했던 것이죠. 그녀의 지시 아래 봉은사가 중건되고 한때 천대받던 불교는 다시금 왕실의 비호를 받으며 부흥의 기지개를 켰습니다. 유교적 이상을 숭상하던 사대부들에게는 아마 충격적인 광경이었을 겁니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유교 경전의 페이지를 태우는 듯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며 조선의 정치와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문정왕후의 이야기는 왕실의 덤원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권력의 냉혹함과 파괴력, 그리고 한 여인의 강렬한 의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녀는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며 조선을 통치하려 했을까요? 그 거대한 야망은 또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녀의 거대한 야망이 조선을 뒤흔들었듯 또 다른 여인이 혼란의 중심에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으니 바로 세조의 왕비이자 어린 성종의 할머니였던 정의왕후입니다. 문정왕후가 강렬한 불꽃처럼 자신의 뜻을 태웠다면 정의왕후는 거친 파도 속에서도 뱃머리를 굳건히 잡았던 노련한 선장과 같았다고 할 수 있죠. 이야기는 1469년 세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예종이 즉위 1년 2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궁궐 전체를 깊은 충격과 불안감에 빠뜨렸습니다. 마치 벼락이 떨어진 듯 조정 대신들은 혼란에 휩싸여 다음 왕위 계승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했죠. 당시 예종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지만 아직 갓난아기에 불과했기에 왕실은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고 이대로라면 또다시 피바람이 불어닥칠지도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정의왕후가 흔들림 없는 태도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예종의 아들이 너무 어리다는 점, 그리고 왕실의 안정적인 미래를 고려하여 과감한 결단을 내렸죠. 세조의 둘째 아들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즉 자신의 손자인 자을산군을 새로운 왕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이 어린 손자가 훗날 조선의 기틀을 다진 성종대왕이 되는 인물이죠. 데뷔전은 숙연한 침묵 속에 정의왕후의 단호한 목소리로 가득 찼고 신하들은 그제야 혼란을 수습할 실마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단순히 왕을 고르는 행위를 넘어
조선 왕실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대한 한 수였던 셈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강물의 흐름을 바꾸듯 정의왕후의 결단은 조선의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어린 성종이 즉위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정왕후처럼 전면에 나서서 권력을 직접적으로 휘두르기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그녀는 신하들의 지혜를 모으는 데 주력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녀는 원상제도를 도입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상제도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최고위 관료들이 합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였는데요. 이는 어린 왕의 미숙함을 보완하고 동시에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하들은 대비의 뜻에 따라 국정을 논하고 중요한 사안은 원상들의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죠. 이는 마치 거대한 배의 키를 열어 노련한 선원들이 함께 잡고 항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의왕후는 직접 키를 잡는 대신 노련한 선원들이 최선의 항로를 찾도록 이끄는 지혜로운 선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녀의 수렴청정 기간 동안 조선은 혼란을 수습하고 마침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의왕후는 위기 속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왕실의 권위를 굳건히 지켜냈죠. 그녀의 강인하면서도 지혜로운 리더십은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었던 조선을 평화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왕실의 할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 최고 어른의 위엄과 결단력. 정의왕후의 이야기는 권력이 반드시 전면에 나서서 휘두르는 것만이 아님을, 때로는 뒤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로운 힘이 더 강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통찰력으로 조선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리더십은 또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정의왕후의 지혜로운 리더십은 위태롭던 조선을 안정의 길로 이끌었죠. 하지만 모든 왕실 여인들이 그처럼 순탄하고 평화로운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거칠게 소용돌이치던 순간, 비극의 한복판에서 피 맺힌 복수를 꿈꾸며 왕실의 운명을 뒤흔들었던 또 다른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인목대비입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작은 배와 같았을 겁니다. 선조의 계비이자 영창대군의 어머니, 그리고 광해군의 서모였던 인목대비는 그야말로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후 왕실은 피바람에 휩싸였죠. 광해군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을 가차없이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 칼날은 인목대비와 그녀의 아들 영창대군에게 향했습니다. 어린 영창대군이 역모의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인목대비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을 겁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잃은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하기 어려웠겠죠. 그녀는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서궁에 유폐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한때는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위엄을 지키던 그녀가 이제는 낡고 허름한 서궁의 차가운 방에 갇혀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세상과의 모든 접촉이 끊긴 채 오직 복수와 생존을 향한 집념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을 겁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 갇힌 듯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저항의 불씨를 품었죠. 궁궐 깊숙한 곳, 차가운 벽에 둘러싸인 인목대비의 유폐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더욱 강인한 의지를 다졌죠. 광해군의 폐모살제는 백성들에게도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고 이는 결국 인조반정의 명분이 됩니다. 반정을 계획하던 세력은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추대하기 위해 인목대비의 지지가 절실했습니다. 왕실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폐위된 대비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으니까요. 마침내 반정 세력은 은밀히 인목대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 지내던 그녀에게는 다시금 세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겁니다. 인목대비는 망설임 없이 반정 세력의 손을 잡았고 광해군의 폐위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교서 한 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해군의 왕위를 부정하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피 맺힌 한이 담긴 선언문이었죠. 유폐된 여인의 손에서 조선의 운명이 다시 한번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조반정은 성공했고 인목대비는 마침내 복권되어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광해군 폐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여인이 복수의 칼날을 갈아 마침내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 뒤에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오랜 유폐 생활이 남긴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을 겁니다. 권력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비극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겠죠. 인목대비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쟁탈을 넘어 인간적인 고뇌와 복수, 그리고 생존을 향한 처절한 집념이 얼마나 강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기어코 목적지에 다다른 배처럼 처절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 하지만 조선의 왕실 여인들이 겪어야 했던 시련은 인목대비의 복수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했고 그 속에서 왕실의 버팀목이 되어야 했던 또 다른 대비의 고독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순원왕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외척 세도 정치 속에서 풍전등화 같은 왕실의 명맥을 잇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죠. 인목대비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쟁탈을 넘어 인간적인 고뇌와 복수, 그리고 생존을 향한 처절한 집념이 얼마나 강렬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기어코 목적지에 다다른 배처럼 처절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 하지만 조선의 왕실 여인들이 겪어야 했던 시련은 인목대비의 복수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했고 그 속에서 왕실의 버팀목이 되어야 했던 또 다른 대비의 고독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순원왕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외척 세도 정치 속에서 풍전등화 같은 왕실의 명맥을 잇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죠. 그녀, 순원왕후의 이야기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와도 같았습니다. 조선 후기,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특정 가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이른바 세도정치라는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가문의 딸로 순조의 왕비이자 헌종의 어머니였죠. 하지만 그녀의 친정인 안동 김씨 일족은 마치 거대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왕실의 모든 권력을 빨아들이며 그들의 뜻대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했습니다. 왕실은 그저 명목상의 권위만을 유지할 뿐 실질적인 통치권은 이미 외척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순원왕후가 겪어야 했던 비극은 헌종의 일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죽음은 대비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왕실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순원왕후는 직접 나서서 왕위를 이을 후사를 찾아야만 했죠. 그렇게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던 왕족 이원범을 데려와 철종으로 즉위시킵니다. 하지만 철종은 외척 세력의 입맛에 맞게 옹립된 왕이었고 그의 즉위는 안동 김씨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어린 왕들은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했죠.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안동 김씨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숨막히는 감시와 간섭 아래 왕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는 외침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순원왕후는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로서 무너져가는 왕실의 권위와 명맥을 지키기 위해 고뇌했습니다. 헌종과 철종, 두 젊은 왕의 연이은 죽음을 지켜보며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돛대를 붙잡고 있는 선장처럼 순원왕후는 고독한 책임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엄숙한 왕실의 의례 속에서 그녀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어린 왕들의 즉위식을 지켜보았을 테고 그들의 뒤에서 득세하는 안동 김씨 세력의 그림자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그녀의 쓸쓸한 뒷모습은 절대 권력의 한계와 그 속에서 왕실의 버팀목이 되어야 했던 한 여인의 고독한 사명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내명부의 수장으로서 그녀는 왕실의 품격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외척의 간섭 속에서도 최소한의 왕실 권위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세도 정치의 물결 앞에서 그녀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순원왕 후의 삶은 왕실의 정점에 있었지만 결코 자유롭지 못했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왕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왕실의 여인들이 겪어야 했던 또 다른 형태의 시련이자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의 왕실 여인들은 이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의 한복판에서 고독한 사명을 짊어졌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권력을 쟁취하고, 때로는 왕실을 수호하며, 때로는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고뇌했죠. 왕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역사 속에서 그 왕을 움직였던 여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들의 그림자는 과연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시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